중국의 판다 외교는 중화민국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의 부인 순메이링 여사가 중일전쟁 당시인 1941년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판다 한 쌍을 미국에 기증한 것이 시초였어요. 1946년에는 영국에도 판다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공산당도 집권 이후 판다를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자 판다 한 쌍을 오고이 선물로 미국에 보냈습니다. 현재 세계 19개국에 66마리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6년 판다 한 쌍이 들어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죠.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을 보면 중국은 철저히 국익과 연계해 판다를 보냅니다. 2012년 프랑스 정부와 원전 협력에 동의하자 판다 한 쌍을 임대했어요. 2011년에는 스코틀랜드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판다 한 쌍을 보냈죠. 판다가 잇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걸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공세적 외교를 펼쳐왔죠.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지원 등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 왕따 신세입니다.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족 인권 유린 등도 논란이 되고 있죠. 판다로 상징되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작동할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판다 외교의 시대도 종언을 고한 겁니다. 쓰촨성은 판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쓰촨에 주로 살던 판다는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판다 사냥이 유행하면서 20세기 들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멸종 위기에 몰린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연구기지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쓰촨성에는 판다 연구기지가 5곳이나 됩니다. 베이징과 간수성 등 전국적으로 판다 기지 수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판다 수를 늘리기 위해 번식에 애를 써왔습니다. 갓 태어난 판다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고 판다 DNA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판다가 성장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사사업도 펴고 있습니다. 그 덕에 현재 야생 판다가 1,800마리가 넘습니다. 멸종위기에서 취약으로 생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판다가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데는 귀엽고 순해 보이는 이미지가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는 중국의 공공외교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판다 외교입니다. 중국은 20세기 들어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미국에 판다를 선물한 이래 다른 나라와 우위를 다지는 데 판다를 활용하곤 했습니다. 북한으로도 적잖은 판다가 갔습니다. 그래도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에 판다 2마리를 선물하며 판다 외교란 말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독일은 물론 한국에도 정상 외교 과정에서 판다를 보냈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 메르켈 총리 등과 자국이 대여한 판다를 함께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판다가 큰 화제였습니다. 지난 2월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본의 국민 판다로 불리던 샹샹이 중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몰린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일 관계를 되새기는 계기도 됐습니다. 샹샹이 중일 관계의 호재가 되자 샹샹의 부모 판다를 일본에 보냈던 중국 정부는 반색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샹샹이 일본에 사는 다른 판다 가족과 함께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증진에 독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서도 판다 외교가 화제가 됐습니다. 미중 판다 외교 50주년을 기념식이 열린 것입니다. 5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50을 장식한 케이크가 판다 앞에 놓였습니다. 미중 양국 대표는 케이크에 판다의 주식, 대나무 잎을 꽂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친강 당시 주미 중국 대사 현 외교부장는 판다는 미중 우정의 상징이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판다 활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판다를 마스코트로 활용했습니다. 자국 축구팀이 본선에도 못 오른 카타르 월드컵 때도 카타르의 중동 최초 판다 전시관을 여러 국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판다는 중국의 가장 성공적인 공공외교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판다 외교의 이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관련 규정을 정비해 판다를 대여 형식으로만 해외에 보냅니다. 이때 한 해 최대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가량을 받습니다. 번식 연구 기금 명목입니다. 대여한 판다가 새끼를 낳아도 중국이 4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원을 받습니다. 새끼 판다가 번식이 가능한 서너 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본에 살던 샹샹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렵게 태어난 판다를 중국에 보내야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다와 함께 거액이 오가니 장사 속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신장위구르의 인권이나 타이완 문제 등을 희석시키는데 판다의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요컨대 동물을 강제로 서식지에서 떨어뜨려 돈벌이와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새끼 판다 송환 합의를 폐기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낸시 메이스 미 하원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판다의 짧은 체류 이면에 감춰진 사악한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판다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선전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지라며 중국을 지목했을 때 중국에선 미국에 대여한 판다를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호의 상징이 압박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환영받던 판다 외교가 자칫 외교적 부담이 되는 현실은 미중 긴장 관계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